제 20살 때 사귄 첫 남자친구 얘기를 했거든요. 팀장님 보고 계시지만 출근 같은 거예요. 송현주 과장님이 넣자. 정치인데 욕 많이 하고 우리 더 많이 생각하자.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거수로 선정하는 것인데요. 방심하고 계셨죠?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민음사 해외문학팀 박혜지. 해외문학팀 김민경입니다. 오늘 조금 특별하게 저희가 찾아왔잖아요. 2024년 서울국제도서전을 맞습니다. 맞아서 라이브로 맞습니다. 현장에 계신 독자님들과 온라인에 또 보고 계신, 네, 지켜보고 지금 계신 유튜브 라이브로 보고 계시다고 네, 들었어요. 선생님들을 찾아왔습니다. 민경님은 좀 소감이 어떠세요? 아까부터 여기 제가 한 30분 앉아 있었는데 일부러 아무랑도 눈을 안 마주치려고 너무 떨리는데요. 많이 준비한 만큼 빨리 얘기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과장님은 좀 어떠세요? 사실 민경님은 땀이 얼굴에만 나시잖아요. 너무 TMI인가? 저 진짜 손발이 지금 마이크 미끄러질 것 같아요. 빨리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이브인 만큼 오늘 주제는 많은 선생님들이 좋아해 주셨던 명문장 8강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도서전과 어울리는 독서에 대한 명문장부터 사랑에 관한 문장, 그리고 따끔한 회초리를 날려주는 문장과 아름다운 명문장들까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어떤 문장들이 올라왔는지 한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개봉 박수! 먼저 8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A조 경기는 감성 대결인데요. 읽기만 해도 감성이 충만해지는 명문장들입니다. 먼저 밤으로의 긴 여로의 문장 읽어드릴게요. 늘 취해 있어라. 그대의 어깨를 눌러 땅바닥에 짓이기는 시간의 끔찍한 짐을 느끼지 않으려거든 쉼없이 취하라. 무엇에 취하냐고? 술에든 시에든 미덕에든 그대 마음대로 그저 취해 있어라. 그리고 알레프의 문장입니다. 관념론의 가르침에 의하면 살다와 꿈꾸다라는 동사는 모든 점에서 동의어이다. 두 문장 다 딱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딘가 아름답다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특히 이 첫 번째 문장을 요즘에 민경님이 쇼츠에서 소개하시기도 네, 하고 맞습니다. 완전 반해서 그렇게 취해 계시다고. 문장에 취해 있는데요. 네, 문장에 취해 있다고. 사실 이 문장의 원문은 보들레르의 시인 취하다라는 시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이 시간의 끔찍한 짐이라는 게 내가 과거에 쌓아올린 어떤 죄 아니면은 뭐 돌이키고 싶은 후에 책임져야 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 이렇게 두 가지 층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과거와 미래의 짐 둘 중에 하나라도 좀 내려놓자가 이제 제 인생의 요즘 화두 중에 하나인데, 저한테 취하다라는 동사는 되게 현재성을 띠고 있어요. 뭔가에 몰두를 하고 집중해야지만 취할 수 있잖아요.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이고 행복하게 긍정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장이 유독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민경님이랑 되게 비슷한 거를 고민하는데, 취해라를 아주 현재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계시다고 해서 되게 좀 놀랐어요. 사실 저는 술을 안 마시는 편인데,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술자리에서 마지막에 그 현재에 남아있는 사람은 나뿐이거든요. 모두 다 어디론가 가셨거든요. 현재에 없어. 밤으로의 긴 여로에서 이 대사를 하는 그 첫째 아들도 계속 술로 가정사에 따른 고민을 잊으려고 하고 망각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망각의 단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 취해라에서 이렇게 현재적인 의미를 끌어내는 재치도 또 놀랍고 의미가 갈리는 것도 되게 신선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알레프의 문장은 사실 저는 딱 봤을 때 언뜻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해석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근데 저는 정말 세계문학 전집에 보르헤스만큼 어려운 작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치만 난 이거 어려우니까 안 읽을래 라고 하기에는 모든 문장 하나하나가 되게 또 아름다운 게 많은 거예요. 맞습니다. 보르헤스가 취하는 은유를 자세히 보다 보면 얼핏 보기에는 반대되는 말? 대극에 있는 말들을 연결하는 은유를 쓰는데 그게 되게 아름답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살다와 꿈꾸다라는 말은 되게 반대말처럼 들리거든요. 왜냐면 친구들이 너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나 그냥 살아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살다는 되게 리얼리티, 꿈은 뭔가 이상,
그리고 판타지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점에서는 삶이 전체이고 여정이라면 꿈꾸다라는 건 찬란한 절정의 어떤 순간 같은 거예요. 소위 말하는 어떤 인생의 목표라는 게 뚜렷하지 않고 직장을 특히 다니고 나면 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꿈꾸지 않는 내 자신이 지금 좀 멋있지 않나? 나는 이제 더 이상 열정이 사그라들었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살다가 꿈꾸다가 동의어라고 했다면 내가 사는 것 자체가 곧 꿈을 꾸는 것이다 라는 말이 되잖아요. 그게 저는 되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뭔가 SNS에 올리거나 할 때 그거 중요하죠. TA서라가 조금 더 훅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왜냐면은 이거는 좀 해석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서 한번 끊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뭐 색칠하냐고 이렇게 좀 응용할 구석이 많은 게 또 명문장의 네. 조건인데, 건배사로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늘 취해 있어라, 스웨든, 시에든. 미나게든. 그런 의미에서 널리 사용할 수 있는 반으로의 여루를 4강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동의합니다. 아, 이거 수제로 해야 되네요. 네. 그 다음은 사랑에 관한 명문장인데요. 어떤 문장이 올라왔는지 한번 읽어주시죠. 첫 번째 작품은 까미의 에세이 여름에 등장하는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그저 운이 없는 것이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불행이니까 말이다. 오늘날 우리는 모두가 그 불행으로 죽어가고 있다. 다음은 노르웨이 숲의 문장입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멋진 일이고 그 애정이 성실하다면 누구도 미궁 속에 버려지지 않아요. 이 여름은 까미의 어떤 청년기의 생각들이 담겨있는 작품이에요. 까미가 26살에서 40살까지 14년간 쓴 산문을 모은 건데요. 그야말로 정말 태양처럼 뜨거운 청년기의 열정과 인생에서도 여름이었네요. 네, 그 여름의 생각들을 적은 에세이입니다. 이 앞부분에 어떤 맥락을 말씀을 드리면, 까미가 자기에겐 굉장히 갈증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사랑과 찬미에 대한 갈증이다. 근데 여기까지 읽으면 그걸 되게 받고 싶어서 갈증이 생겼다는 말로 들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이런 문장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모두 그 불행으로 죽어가고 있으니까 나는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 굉장히 이게 주체적인 에너지로 결핍을 딱 승화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글을 썼다라고 말하는 그 까미의 어떤 자기의 현실의 어떤 공분함과 결핍을 한 단계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그 힘이 이 문장에도 있는 것 같아서 전 이 문장 읽을 때 되게 뭔가 가슴이 좀 뜨거워집니다. 이렇게 지금 너무 더운 이 현장에서 유독 여름이라는 책이 와닿네요. 네. 그 사실 노르웨이 숲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 미궁이라는 게 사실은 하루키 작품에서 여러 번 반복돼서 나타나는 모티프예요. 엄청 좁은 지하 통로를 끝도 없이 걸어가는 주인공이라든지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 우물 속에 들어가는 이런 묘사가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근데 이 노르웨이의 숲에 주인공들이 빠져있는 미궁은 좀 다른 형태의 미궁이에요. 주인공이 와타나베는 자신의 이 미성숙함, 우유부단함이라는 미궁에 빠져있고, 나오코는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과거라는 미궁을 계속 걷고 있는 인물이죠. 저마다의 미궁에 빠져있는 어떤 20대 초반 청년들의 미숙함을 다루고 있는 소설인데요. 사실은 너무나 사랑도 하고 싶고 사랑도 받고 싶지만 자기 스스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풋풋함과 미숙함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문장도 되게 대책 없고 터무니없이 큰 문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20대 초반에만 좀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미궁 속에 버려지지 않을 거야. 우리 서로 사랑하기만 한다면. 맞아요. 이게 사실 1살, 2살 먹을수록 사랑을 하면 미궁 속에 버려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맞아. 오히려 요즘엔 못하거든요. 그렇죠. 처음 연애할 때 나의 어떤 단점이나 치부 같은 걸 내보여도 기꺼이 받아들여지리라는 어떤 믿음이 있을 때 맞아요. 가능한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월요일에 혜진 과장이랑 점심 먹으면서 제가 20살 때 사귄 첫 남자친구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 그냥 깔깔깔깔 배를 잡고 맞아. 웃다가 나왔어요. 너무 웃긴 거예요. 그때 얘기를 지금 다시 하니까. 그리고 막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에 해드리도록 하고요. 7시에 저기 C3 앞에서 나의 되게 미숙했던 연애가 떠오르지만 그럼에도 왠지 밉지 않은 구석이 있는 그런 소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까미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약간 까미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 문장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둘 다 너무 좋아하긴 하지만 이 여름이라는 작품에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문장이 있는데 그걸 소개를 하려면 올려야 할 것 같아서 만장일치로 여름의 문장이 4강으로 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끝날 때마다 박수를 쳐주시면 되게 좋다. 다음 경기는 책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는. 네, 이 도서전에서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은 문장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오르한 파묵의 새로운 인생입니다. 때로 계속해서 여러 권을 읽으면 그 책들끼리 속삭이는 게 들렸고 이렇게 해서 내 머릿속이 모든 구석에서 각각의 다른 악기가 소리를 내는 오케스트라 연주장으로 바뀌어버린 것을 느꼈다. 그리고 나는 내 머릿속의 이 음악 때문에 내가 인생을 견디며 산다고 인식했다. 그리고 시타르타의 문장입니다. 글을 쓰는 것은 좋은 일이고 사색하는 것은 더 좋은 일이다. 지혜로운 것은 좋은 일이고 참는 것은 더 좋은 일이다. 사실은 이 네. 새로운 인생의 문장은 여기 오신 책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마음속에 스며드는 문장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책에 대한 책인데요. 사실 이 책 내에서 가장 놀라운 건 인물들이 책을 대하는 태도예요. 책을 읽고 유식함을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독서 모임처럼 어떤 친교를 하기 위해서도 아니라 정말 그냥 자기 머릿속에 책을 간직하고 있기 위해서 책을 읽거든요. 그리고 내가 책을 읽으면 그 책들이 머릿속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건 오롯이 나만 들을 수 있는 오케스트라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대목이 제가 최초의 책을 사랑하게 됐을 때 느꼈던 어떤 감정? 방에서 혼자 엄마도 없고 학교 선생님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냥 내가 혼자 책을 읽는데 그 책 때문에 내가 조금 더 강해졌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아 맞아, 내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고 난 이런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딱 느꼈을 때 초등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그 초반의 어떤 느낌? 근본적인 사랑을 깨우치는 문장이어서 저는 이 문장 너무 좋더라고요. 다시 만난 세계. 널 읽기만 해도 난 강해져. 이어지는 시타르타는 사실은 리넴사에서 요즘 가장 장안의 화두인 책입니다. 왜냐면 몇 달 전부터 소리 없이 판매고가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도 그 원인을 찾지를 못했어요. 이 문장이 나온 맥락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떠돌이 탁발승이었던 시타르타가 어느 부잣집 상인한테 일자리를 좀 의뢰를 하려고 찾아가요. 그랬더니 너는 그럼 재주가 뭐냐? 라고 해요. 그래서 시타르타가 저는 잘 참습니다. 사색을 잘합니다. 그리고 잘 굶습니다. 라고 해요. 그랬더니 부잣집 상인이 아 그런 재주 말고 글을 한번 써봐. 그때 당시에는 글을 쓰고 있는 게 되게 소수가 가지고 있는 재주였거든요. 그래서 일필휘지로 시타르타가 멋진 글을 써요. 그랬더니 부잣집 상인이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글을 쓸 때 시타르타가 한 말이에요. 아 제가 글을 쓴 거 정말 좋은 일 맞죠. 근데 사색하는 것은 더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똑똑하다고 하셨는데 지혜로운 건 정말 좋은 일 맞습니다. 그런데 참는 것은 더 좋은 일입니다. 이 문장을 읽고 저는 그 맥락을 떠나서 책상 앞에 딱 붙여두고 싶은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일을 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막 뛰어나가고 싶을 때가 많고 글을 쓰고 글을 읽는 직업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뿌듯함, 성취, 고향감 같은 걸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브레이크를 탁 걸어주는 문장인 것 같아요. 민규야 참는 게 더 좋은 일이야. 사색하는 게 더 좋은 일이야. 입 밖에 내지 마. 약간 맞아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한 게 글을 쓴다는 것도 그렇고 다 이게 자기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시타르타를 읽어보면 승려가 깨달은 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보냐면 이 사람의 말 때문이 아니고 이 사람의 걸음걸이, 손가락의 각도 맞아요. 이런 걸로 알아봐요. 그래서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궁극의 책이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책 자체를 부정하는 책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이 올라가면 좋을지 참 고민을 했는데 왜냐면 전 사실 이 새로운 인생의 문장이 진짜 감동이었거든요. 그냥 한 명의 독자로서.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도 다 이제 마음에 다 묻어두고 가시고 시타르타에 대해 더 할 얘기가 많아서 올려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어떠세요? 좋아요. 헬스가 또 할 말이 많으니까 네.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타르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별 이유 없이. 네, 어느새 8강의 마지막 경기인데요. 회초리, 뼈를 때리는 꾸짖음 대결입니다. 첫 번째 작품은 릴케의 작품이죠. 말테의 수기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사실 재능이라는 것은 노력한 다음에만 필요한 것이다. 한 대 맞았죠? 그 다음은 아베코보의 모래의 여자입니다. 서로 상처를 핥아주는 것도 좋겠지. 그러나 영원히 낫지 않을 상처를 영원히 핥고만 있는다면 끝내는 혓바닥이 마모되어 버리지 않을까? 저는 사실 이 경기 자체를 반대했어요. 금요일 저녁에 귀한 분들 모셔놓고 회초리를 때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마지막까지 반대를 했거든요. 이 말테의 숲이라는 작품이 릴케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작가 지망생, 시인이 되려고 대도시인 파리에 와서 돌아다닌 경험을 말테라는 화자를 내세워서 쓴 일기예요. 에세이에 가까운. 막상 대도시에 와보니까 나만 너무 시골 촌뜨기 같고 나는 아직 이뤄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은 되게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절망과 고독을 매일매일 느끼면서 파리 거리를 배회를 하거든요. 어떤 날은 돌아다니고 보고 와서 자기가 생각한 바가 이거인 거예요. 사실 재능이라는 건 노력한 다음에만 필요한 것이다. 나는 아직 그 노력하는 사람도 되지 못했는데 결국 나는 죽기 전까지 재능이라는 것을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난 죽겠구나. 이걸 보자마자 0.5초 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성현주 과장님이 넣자 사실 노력하는 것도 재능이야 막 이러시고 뼈를 2번 맞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꾸짖음, 회초리로는 이것만큼 임팩트 있는 문장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아베코보의 모래의 여자라는 작품은 인생을 모래사막에 비유해서 쓴 작품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모래사막이냐면 계속해서 모래가 불어와. 근데 그 모래를 삼태기로 이렇게 떠가지고 바깥으로 버리지 않으면 집이 그냥 잠겨버리고 조금만 방심해도 밥 위에 모래가 쌓이고 입 안에 모래가 다 껴가지고 말할 수 없고 시시포스 신화를 연상하게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모래를 퍼올려야 되는.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매일매일 모래를 퍼올리는 게 팀장님 보고 계시지만 출근 같은 거예요. 매일 우리가 어떤 해내야 되는 삶, 감당해야 되는 일, 내가 매일매일 감당해야 되는 어떤 우울이라던가 권태감 이런 것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혹시 그 노래 아세요? God bless the day I found you 이 노래 아세요? 내가 너를 찾아낸 그 날을 신이 축복한다라는 노래인데 맨날 들으면 혼자 눈물 흘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상처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저한테 너무너무 축복과 같은 일인데 그 관계가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그 모래 사막, 거대한 구조를 탓하고 원망할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자꾸 탓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너 왜 혓바닥이 예전 같지 않아? 너 오늘 왜 이렇게 성의 있게 안 할까? 왜 이렇게 성의 있게 나를 위로해주지 않아?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세상 욕을 하고 세상 탓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를 탓하게 되니까. 그런 말을 하면서 제가 남편한테 이 작품을 얘기해줬었거든요. 우리 세상 욕을 많이 하자. 정치인들 욕 많이 하고 우리 더 많이 세상 탓하자. 아 맞다 이거 송출되고 있어요. 저는 항상 저의 상처를 좀 보듬어줄 수 있는 안정적인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는데 그러면서도 상처가 하나도 없는 그런 맨들맨들한 온실 속에서 큰 것 같은 사람은 또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은 그늘이 있는데 그걸 극복했고 내 상처도 핥아주지만 민경아 넌 안 핥아줘도 돼. 나 괜찮아.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순이라는 게 참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너무 이기적으로 그런 걸 원하게 되고 그런 상처 같은 것들이 더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두드러진다 이런 걸 말하고 있는 문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두 문장 중에 어떤 게 올라가면 좋을까요? 아마 눈치를 채셨을 수도 길게 설명한 게 이번에 갑니다. 모래의 여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네. 재능과 노력이라는 네. 키워드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해볼 말이 있을 것 같아서 말태수기를 올리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네. 동의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말태수기를 4강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4강은 좀 스피드하게 진행을 해볼까요? 4강은 한 번 본 대진이니까 키워드 위주로 한번 빠르게 훑어볼게요. 먼저 밤으로의 긴 여로에 늘 취해 있어라와 여름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불행이다 입니다. 어떤 게 결승감이라고 보세요? 혹시 그 드라마 보셨어요? 나의 해방일지라고. 아 제가 그 보다가 거기서 하차했어요. 추앙해요. 날 추앙해요. 띠리리. 근데 그 작품에서 보면 사실 날 추앙해요라고 말하지만 김지원 역의 그 배우가 자기가 먼저 그 사람을 추앙해 주거든요. 그 사람이 가진 것과 형편,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사랑하지 못하는 건 불행이니까 나는 인생 최악의 불행에서 더 열렬한 사랑을 택하겠어 라고 말하는 문장인 것 같아서 이 문장 읽으면서 추앙해요. 민경님이 떨어져 나가버린 그 문장을 떠올렸어요. 민경님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저도 아직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 문장이 있기 때문에 까미의 여름을 결승으로 한번 올려보도록 왜냐면 하겠습니다. 여름 안에 자기 최애 문장이 하나 있어요. 이거 넘기는 동안 딴소리 하는 거 좀 불공평하지 않아요? 네 죄송해요. 네 그리고 B조입니다. 시타르타의 더 좋은 일
vs 말태수기의 재능과 노력의 대결인데요. 사실 어떤 깨달음을 주는 문장들이죠. 두 문장 다. 근데 이게 말태수기의 이 재능 노력은 사실 문장 계보가 있어요. 유사품이 많았잖아요. 이런 문장에. 맞아요. 괴테도 비슷한 말을 하고 뭐 릴케도 비슷한 말을 하고 천재들이 이렇게 말을 해. 맞아요. 화가 네. 재능에 관한 명언은 정말 많죠. 맞아. 하지만 시타르타에도 제가 아직 전해드리지 못한 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즘 가장 세계문학 전집에서 가장 핫한 책인 시타르타에 대해 조금 더 얘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 네. 올립시다. 그러면 시타르타를 결승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결승인데요. 결승까지 올라온 문장들을 한 번 더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첫 번째 문장, 까미의 여름에 나온 문장이죠. 왜냐하면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그저 운이 없는 것이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불행이니까 말이다. 오늘날 우리는 모두가 그 불행으로 죽어가고 있다. 다음은 에세이 시타르타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글을 쓰는 것은 좋은 일이고 사색하는 것은 더 좋은 일이다. 지혜로운 것은 좋은 일이고 참는 것은 더 좋은 일이다. 결승까지 온 만큼 문장 자체에 대한 얘기는 좀 많이 해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도서전 특집인 만큼 또 이 현장의 특징이 오늘 이 대결을 보시고 바로 책을 사가실 수 있다는 점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이 정말 내가 돈을 주고 살 만한 소장 가치가 있다.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어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디에센셜 시리즈 같은 경우는 그 에센스라는 게 정수라는 뜻이잖아요. 작가의 정수를 담은 책이고 그리고 이 표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그림이에요. 사진이 아니고 그 정중원이라는 초상 화가분이 하이퍼 리얼리즘으로 까미를 재현한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작품을 하나 들이시면 또 예술 작품을 하나 들이시는 뜻이기도 하고 또 이 작가의 주요한 작품들을 함께 다 읽어보실 수도 있으니까 소장 가치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민경님은? 저는 우선은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책은 1부, 2부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1부와 2부 사이에 헤르만 헤세가 정말 지독한 우울증에 시달리거든요. 그래서 한 2년 정도를 집필 활동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되게 심각하게 앓았어요. 그러고 나서 쓰기 시작한 2부에서는 시타르타가 향락과 사치, 세속에 찌든 타락한 삶을 살고 나서 완전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죽어버리려고 하다가 다시 강물을 보고 깨달음을 얻으면서 결국엔 노년의 진정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게 사실은 2부예요. 어떤 깨달음을 얻냐면은 지금까지 자기는 어떤 스승을 아니면 어떤 옛날부터 내려오는 책을 보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거나 수십 일씩 단식을 해서 내 자아를 잃어버리려고 노력을 계속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완전 타락하고 물줄기를 보고 있는데 물줄기는 한 지점을 봤을 때 1초마다 계속 다른 물들이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흐르고 있는 물줄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물은 그냥 하나로 흐르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르지만 사실은 우리는 동일성 안에 있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아라는 거는 내가 잊어버리거나 다른 사람, 다른 말과 글에 의지해서 닦아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와 너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고 사물들 간의 차이나 차별, 차등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는 거의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데미안 다음에 쓰인 작품이잖아요. 데미안이 자아를 단련해가는 과정, 물렁이가 단단히가 되어가는 과정이면 시타르타는 딱복이 다시 물복이 되는 느낌? 뭔가 맞아요. 굉장히 강한 자아라는 철갑이 조금씩 해체되고 물렁물렁해져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시타르타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셨다가 인생의 어떤 순간에 펼치셔도 어떤 페이지를 펼치셔도 그게 물줄기가 되어서 매번 다르게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장 가치가 정말 각별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까미의 문장에 대해서만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알베르 까미 이 문장은 까미에 대해서 조금 더 아시면 더 와닿으실 것 같은데 까미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첫 번째, 사람은 죽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두 문장 속에 아주 개괄적인 철학이 들어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삶의 태도라는 거는 완전히 무기력해져가지고 나 그럼 진짜 완전 막 살래 라고 하는 쪽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나는 더 이 삶을 제대로 살아볼 거야. 바로 까미는 그 후자를 택했던 거예요. 또 이제 아까 민경님이 너무너무 네. 좋아하는 문장이 하나 있다 하셨잖아요. 또 이 여름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겨울의 한가운데에서 나는 마침내 내 안에 억누를 길 없는 여름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사실은 제가 이 문장을 너무 좋아해서 이 억누를 길 없는 여름 이거를 프랑스어로 문신을 새기려고 했어요. 진짜 그랬대요. 거의 억누를 게 없는 여름. 최종 후보였어요. 근데 결국 다른 문신을 하긴 했는데 보통의 작가들은 겨울 안에 봄이 숨어 있다고는 말해요. 맞아요. 근데 겨울 안에 여름이 있다고 말하는 작가는 까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까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아마 그것 때문에 약간 더 찌릿찌릿 전율이 오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거의 10분 정도만 남기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어떻게 저희가 결승작을 정할지 오늘 도서전 라이브인 만큼 좀 특별한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거수로 선정하는 것인데요. 방심하고 계셨죠? 네. 첫 번째, 나는 까미의 여름의 문장이 우승이라고 생각한다.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엄청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손을 들어주셨어요. 나는 시타르타의 이 문장이 우승이라고 생각한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저희끼리 리허설할 때 막 팽팽할 줄 알고 네. 시간을 이걸- 메꾸기 위해 멘트들이 있었는데요. 맞아. 어떻게 살 것이냐. 네, 그럼 이렇게 해서 도서전 라이브 명문장 특집의 우승은 디에센셜 알베르 까미에 있는 여름이 차지했습니다. 네, 이렇게 세계문화 전지 왜 웃으시죠? 그 명문장 월드컵 라이브를 해보았는데요. 과장님 오늘 소감 어떠셨나요? 사실 진짜 정말 많이 긴장을 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눈으로 봐주시고 끄덕끄덕도 해주시고 아니라고 하니까 훨씬 뭔가 시간이 갈수록 긴장이 풀리고 더 재밌었습니다. 민경님 어떠셨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이렇게까지 긴장을 해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이 떨었는데요. 항상 대차거든요. 보시는 그대로예요. 되게. 전 긴장을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막 아까 천장 보고 있는 거 막 보셨죠? 근데 저도 과장님 말처럼 저희가 녹화를 할 때에는 피디님이나 연주 과장님이 계셔도 소리가 들어갈까봐 아무 소리도 안 내고 보세요. 근데 이게 하나 넘어갈 때 와 해주시니까 싫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따뜻한 애정을 저희가 오히려 받고 가는 것 같아서 이 시간까지 남아서 봐주신 분들한테 그리고 맞아요. 유튜브로 봐주신 분들한테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진짜 꼭 드리고 싶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정말 이렇게 코엑스 문 닫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또 화면을 통해서 지켜봐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재미있는 월드컵으로 찾아올 테니까 원하시는 주제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가 항상 메모해놓고 또 항상 회의하고 열심히 참고하고 있거든요.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